예, 윤 소장입니다. 25년도 4월은 제가 갑자기 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가지고 뭐 심각한 거는 아닌데 한 5년에 처음으로 한번 유튜브 방송을 하지를 못했고 지금은 좀 괜찮아져서 25년도 5월달 4월 5월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4월 5월이 뭐 국내적으로는 6.3 대선이 있었고 12월 3일 개헌 발표서부터 이렇게 있었고 기나긴 겨울 또 기나긴 터널을 통해서 6.3 대선이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1월달 트럼프 미국에 취임을 했고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뭐 특히 뭐 관세 전쟁 해갖고 우리 저 후진국이 아닌 선진국이 하는 전쟁들을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하고 있고 거기에 칼춤을 춘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엊그저께 나온 뉴스까지로는 트럼프한테 맞았다. 눈탱이 밤탱이 되고 테슬라 주가도 거의 14.7% 미국장에서 그렇게 빠졌습니다. 관세 전쟁은 그 트럼프가 바이든 전에 미국 대통령 시절에 했던 건데 그 완성을 하지 못했는데 이를 갈고 다시 뭐 말을 하고 협정이니 뭐 트럼프 참모 중에 경제 참모 중에 미란 보고서 관세 전쟁을 통해서 환율을 조정하고 그에 대해서 미국이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미국이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트럼프가 무리수를 두는 거잖아요.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 뭐 패권도 갖고 있지 그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는 않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2002년도인가요? 그때 WTO 가입을 중국이 하면서 전 세계 무역에 대한 패권은 거의 그 중국 쪽으로 갔죠. 중국 쪽으로 가고 제조 역량에서는 뭐 거의 세계 무역에 GDP 기준으로 하면은 미국은 27조 달러, 중국은 17조 달러 대단하죠. 그 금융 부분까지 합쳐진 거니까 미국이 크지만 제조나 이런 산업 부분별로 보면은 중국이 만만치 않죠. 우리나라는 뭐 1조 이 정도 1조 7천억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무튼 미국은 오바마 시절서부터 중국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금융 위기가 오고 이래서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2008년도 9년도 요때 전 세계를 강타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중국이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갖추면서 세계 무역의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서면서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하고 대파는 거니까 무역이라는 게 그런 산업들을 했고 지금은 한 17년서부터 중국은 25 경제계획 해가지고 꾸준하게 한 10개 부분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해서 25년도 이제 올해 끝나요, 그게. 후반기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세계 탑 또 세컨 이 정도 될 정도로 뭐 전기차, 우주항공, 배터리, 소재 부분, 원자재 이런 거에서 많은 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자유주의 국가보다는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사회주의가 그게 좀 산업 발전을 이렇게 일으키는 데는 그렇게 좀 유리한 제도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군사정권 때 박정희 정부 때 이렇게 좀 희생이 따르더라도 또 인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희생을 따르더라도 그 뭐 5차 경제개발 뭐 몇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서부터 이렇게 기반을 다진 거잖아요. 어찌됐건 미국의 패권이 굉장히 약해지고 병든 미국인데 미국이 좀 간단히 얘기하자면 카드를 너무 많이 쓴 거죠. 요즘에 미국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트럼프가 말이 많잖아요. 시진핑은 말이 없고. 그러면은 트럼프는 말이 많이 하니까 이제 속내를 다 드러낸 거고.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중국하고 미국을 누르려고 막 하는 힘이 강해지지만 오히려 그런 게 이제 중국 또 미국 그 달러 역의 패권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그 트럼프 1월 10날서부터
많이 미국이 어려운 상태고, 여기저기서 이제 그 국내적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뻥뻥 터지고 있고, 인권 문제라든지, 또 미국은 유나이트 아메리카잖아요. 연합이잖아요. 각 주별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주지사의 권한이 강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 공산당 일체제니까, 위에서 내려서 명령을 내리면 중국 14억 인구가 동등하게 움직이는 그런 데고, 다양성을 인정하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유사시라든지 이런 패권 싸움에서는 결국에는 사회주의 제도가 좀 유리한 면이 있죠. 다만 이제 워낙 패권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도 타격이 없다는 건 아니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시간이 딜레이 됐잖아요. 벌써 1월 달인데 지금 6월 달이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제 4월 달에 관세 발표하고 나서 주가 팍 떨어지고, 또 5월 달인가 4월 말에 또 팍 떨어지고, 그랬는데 자꾸 주가가 떨어지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이러니까, 미국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중에서 트럼프 당선의 공이 제일 크죠. 일론 머스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정치에는 절대로 발을 담그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의 삼성은 벤처 정신, 기업가 정신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하기에는 조직 자체가 너무 커져버리고, 정치는 안 하지만 뒤에서 정치를 조종하는 이간질들을 우리 삼성은 많이 해죠. 방송에 나오진 않죠. 삼성 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방송이 보도를 안 하거나 못하니까. 그렇지만 2000년대 이후에도 우리 삼성이 우리나라를 거의 지배하고 있죠, 돈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건 일론 머스크가 칼춤을 추다가 트럼프하고 안 맞았었고, 이런 예상은 많이 했었어요. 경제 전문가들도 많이 했었고, 언젠가 헤어질 때가 왔다. 근데 시간이 벌써 6개월 지나니까 벌써 이제 헤어지려고 그러고, 마약 중독자니, 또 내가 당선시켰느니, 서로 이제 총칼을 겨누고 있잖아요. 이제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재미있게 볼 그런 거는 아니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좋은 건 아니다. 4월달, 5월달에 전 세계가 관세 전쟁의 영향권에 딱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해지고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가면 채찍 효과가 나타나죠. 미국은 여기 손목만 이만큼만 움직이면 되지만 채찍 맨 끝은 몇 메타씩 움직이잖아요. 그 채찍 효과 때문에 중진국이나 신흥국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후진국들은 이제 먼저 살려고 하니까 미국 우선주의로 가게 되면 후진국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런 저개발 국가들, 그런 데서는 이미 심각해지죠. 원조도 다 끊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폭동이 많이 일어나고 사회가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 데로 관광 같은 거 갈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데 가고 한국인들이 가고 납치당하고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죠. 뉴스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 게 많잖아. 우리가 지금 대선 기간 12월 작년 3일서부터 6월 3일까지 딱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계엄하고 대선하고에 집중돼 있어서 그런 게 뉴스에 못 나와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웬만하면 가지 않는 거에 좋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국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국의 당나라 때, 중국 하면 유명한 거 있잖아요. 당나라군데, 당대 때는. 양귀비. 현종의 며느리가 현종의 마누라가 되고, 마누라는 또 안록산이라는 자기보다도 나이 많은 장수를 아들로 해드리고, 하여튼 개 난장판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 여자 하나가 당나라 중국을 다 통치하던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렇죠. 외척이,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해먹었겠어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제 망해죠. 그때 당시에 엄청 망할 정도로 이제 수도가 함락이 되고 도망갈 정도니까 임금이.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난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가는데, 거기서 이제 양귀비가 이제 처형을 당하죠. 현종 몰래. 비서실장이 이제 목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 죽기 전까지 얼마나 양귀비가 권력을 휘둘렀겠습니까? 현종이라는 권력자는 치마폭 양귀비 치마폭에 들어가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뭐 물론 이제 당나라 얘기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작년 여름서부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그 윤석열이 김건희 이 부부가 벼랑 끝에 서 있어서 위태위태 했는데 톡 건드리면 벼랑 끝으로 떨어질 그 적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계엄이 선포되고 제가 막 욕을 했죠. 이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버러지 같은 놈 맞습니다. 지금에 와서도. 그리고 전쟁, 또 북한하고 전쟁 외환을 도모했. 지금에 와서 또 선거되면서 밝혀진 건데, 그 친일 세력들이 일본 우익의 자금으로 그런 상태에서 12월 3일 날 터질 게 터지고, 지은죄가 많으니까 이제 이거를 거짓말 저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잔당들이 계엄을 옹호하고, 뭐 신성시하고, 이 국가 조직을 동원을 해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이 괴물이 이 나라를 15년 전으로 후퇴를 했다. 내가 그랬잖아. 큰 배를 운전을 하는데, 이거 배가 잘못 가고 있으면 돌리는데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 소모가 되는데 그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죠? 안 가면 되는 길을 국가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그렇게 가고. 우리 12월 3일 이후에 우리나라 서울은 뭐 시골 빼고 지방 빼고 서울은 진짜 전 세계에서 개 난장판이었다. 그 추운데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정상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비닐, 거기에 윤석열이 김건희 집권하는 2년 반 동안, 이제 3년이죠, 지금까지는. 12월 3일까지는 2년 반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그 공무원 조직이 그 썩어 있었고,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 어떤 사람 문자를 줬더라고. 미친놈이라고 나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다행히 반대편에 있는 그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요. 12월 4일서부터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바로 업무를 뭐 인수위도 없이 시작하게 되고. 너무 썩어 있다. 국가 공무원 조직이 그 위에서부터 너무 썩어 있으니까, 너무 썩었는데 아주 썩어서 이게 도려낼 수도 없을 정도로 썩어 있는 조직이 돼버렸고, 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군인들 또 경찰들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 계엄을 일으켜서 지가 그 권력을 계속 가져가려고 했고, 그 전서부터 이제 계속 무너지고 있어서 벼랑 끝에 있으니까 그렇게 몰렸으니까 상황이 된 거고, 거기에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그전 24년 4월 10날 총선 때 야당의 민주당에 니들이 좀 이걸 좀 바로 잡아봐라 해서 국회의원들을 많이 뽑아줬죠. 그래서 민주당이 180석이 됐어요.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노무현 이후에. 근데 민주당이 잘했다고 생각해. 계엄날 결국엔 계엄을 막은 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었고, 일부 시민들, 용감하신 그 시민분들, 서울 분들이 이 나라를 구했다. 제가 갖고 있는 공부한 내용입니다. 너무 고맙다, 감사드리고, 쪽팔린 걸 느낀다. 나이 돼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분들이 희생이, 우리가 도움받구나. 정치를 모르는 저희 집사람도 너무 억울하고 잠을 못 자고 헌법재판소 판결 나기 전까지 아이를 키우는 우리 50대, 50대 분들의 공통된 마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 터널,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6월 3일 날 해가 떴는데, 어찌됐건 이 현 정부가 2년 반 동안 산으로 올라가던 항공모함을, 국민의 어마어마한 돈하고 노력이 들어가야지 이게 바다로 내려오지, 하다가도 힘들면 쉬고 뭐하면 바다로 못 내려옵니다. 항공모함이 지금 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미친놈이. 야, 이 새끼들아. 썩어 빠진 공무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항공모함을 바다에 있는 거를 산으로 올려놔 버린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시절이었다. 또 제가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작년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죽어야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에 한번 빠지면, 저 주위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뭐 남녀호랭교, 뭐 또 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또 대순진리회, 이런 종교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주고, 이거 죽어야지 되는 거야. 집안 다 망하고. 종교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제 친구 얘기를 해서 집안이 지금, 친구가 지금 저 50대 후반인데 이제 친구 삼형제가 개박살 나가지고, 이거 하나 때문에 집안이 이런 얘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더 드러날 겁니다. 감추고 숨기고 이 증거인멸했던 모든 사항들이 지금서부터 드러날 거예요. 이 계엄 상황이 계속됐으면은 내 조카의, 내 손주의, 요즘 젊은 저 세대들이 자기 주관이 뚜렷하잖아요. 우리에 비해서는. 이렇게 끌려가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죽었을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 끌려가갖고 소식도 부모들은 찾으러 돌아다니고, 북한들 애들 내려온다고 전쟁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희생해야 되고, 그러면서 방송에는 방송 못하니까 묻히고, 제일 나쁜 놈들이 언론 하는 방송국들이, 제가 보기에는. 나라가 썩는데 일조한 놈들이에요. 공무원 놈들하고.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발본세종하면 하지 않고 처단하지 못하면 제가 분명히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나옵니다. 이번 선거 결과 말씀드릴까요? 국민의힘인가 옛날에 한나라당, 얘네들은 왜 여기서 대통령만 나오면은 다 죄인들이 되고 썩어 있는 거죠. 일제시대 때부터 이승만, 박정희 이때까지 계속 썩어 있는 거,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했기 때문에 썩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박정희 총 맞아 죽었지. 저기 전두환이는 사형당했죠. 노태우, 전두환이 친구, 이 새끼도 사형당했지. 네, 지금 그러다가 김영삼 씨 이 사람도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죄 많죠. IMF 왔으니 공부 하나도 안 했대잖아. 경제에 대해서는 아는 척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IMF 이후에 김대중 씨가 대통령 그 사람이 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인터넷, 컴퓨터, 그래서 모바일 혁명 시대를 맞이한 게 그때 어려울 때 투자한 거. 마이클 잭슨도 오고, 소로스도 오고, 그랬었잖아요. 우리나라 취임식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럼 얼마만큼 어려웠겠어요, 그때. 그때가 지금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 다음에, 김대중 씨 다음에 누가 됐어? 노무현 씨가 됐나? 노무현 씨, 이 기득권 세력들에 희생됐잖아. 도전에다가. 투표얘기를 하다가 국민의힘을, 또 그 다음에 누가 됐냐? 이명박이 너무 많이 헤쳐먹어갖고 얘도 갔잖아. 또 박근혜, 또 뭐 얘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기 싫으면 되지를 말았어야지. 누구야, 여자 최순실인가 걔한테 대리청정하고 지는 들어가서 놀고 24시간을 잠을 못 할 정도로 일이 많은 직책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인데 보고서만 그렇고 회의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체력이 안 되거나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죠. 옛날 그 경제 규모가 요만할 때, 지금 생각하면 경제 규모 뭐 요만하잖아. 7, 80년대. 그럴 때 대통령이 놀면서 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잖아. 지금 경제 규모가 뭐 세계 10위권이잖아. 어마어마해져.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면 다 놀라 그러는 거야. 윤석열이는 뭐 말 안 해도 똑같이 씨발놈 철분도 안 하고 일도 하나도 안 했잖아. 술 처먹고 맨날. 술 처먹으면 지가 왕이잖아. 술 처먹었으니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몸이 뭐 편해 안 편해지. 그것도 술 먹어야 되잖아. 2년 반 동안 3년 동안 해놓은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갔다. 재벌들 데리고 해외는 나가고. 내가 그랬잖아요. 몇십 종을 해먹었을 거라고. 탄핵당하고 나서 그 지지자들, 그 사이비 종교에 있는 애들 끌어들여가지고 길거리에 뿌려놓고 그거 다 돈인데 그 돈 어디서 나왔겠어요? 지 월급에서는 단 한 푼도 안 나. 공무원 애들이 그래. 돈 한 푼도 안 써. 다 사이드에서 걷어들인 거 뒷두문으로 들어온 돈 가지고 해낸 거예요. 그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드러날 거다. 내가 친일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나보고 너무 앞서갔대. 우리나라에 이미 친일애들이 다, 우리나라 교수들, 학계에 유명한 놈들, 공무원들, 다 친일애들, 친미애들, 다 그 돈으로 지금 움직이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미 옛날서부터. 그런 거는 뉴스에 안 나오잖아. 언론사도 다 친일 언론사고. 우리가 단절하지 못해서 그래요. 요번에 단절하지 못하면 5년, 10년 후에 또 얘네들 기어나와. 그 투표율 봐봐요. 딱 나오잖아. 요때는 윤석열이 옛날에 대통령 될 때 20대, 요번에는 21대. 강원도에서는 조금 나왔더만, 파란 게.
인구가 이쪽 수도권이 뭐 경기 서울이 뭐 2분의 1이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많은 것 같아도 여기 코딱지만한 거지 지방은. 여기서 나온 애들이 왜 자꾸 그 권력을 잡으면은 가냐고. 대통령 시켜놓으면 권력을 국민들이 주면은 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되냐고. 이쪽에서 나온 애들은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자연 환경이 옛날서부터. 근데 이상한 거는 전라도도 좀 그래. 서울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전라도 이 정부는 문재인이도 노무현이도 저기 지금 이재명이도 다 이쪽 사람 아니야. 이쪽 사람. 포용을 해갖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쪽 애들은 왜 그래? 이거는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경상도 진짜 내가 진짜 경상도 이번에도 안 된다. 얘네는 윤석열이 그 가택연금 시켜갖고 여기저기 경상도 남북도 도지사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얼마나 이 자리가 망가지는지 한번. 그래도 아마 이 사람들은 정신 못 차려야. 그리고 연령대별로 한번 볼까? 연령대별로 볼게요. 20대 남자들은 이재명표 안 나왔고 여자에서 이재명표가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준석이 표가 20대 남자들한테서 많이 나왔고 난 긍정적이라고 봐요. 30대에서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야. 내란을 일으켜도 국민들 10명 중에 3, 4명은 내란을 괜찮다 옹호했다. 이거를 보려고 어디서 왔나? 역시 60대, 70대에서 많이 오는 거야. 70대 같은 부분, 이분들은 고등교육에서 뭐 6.25 때 태어났고, 뭐 60년대, 50년대 태어나신 분 60년대가 아니고, 고등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그 사이비 종교나 이런 거에 취약해지.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돼버렸잖아. 이건 얘기해야 돼. 이거 큰일이야, 이거. 죽지도 않아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또 자식들이 40대, 50대, 60대에 있는, 초반에 있는 자식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그 자산이 많기 때문에 저기 한다고, 모신다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번 선거. 이거 대선을, 나라를 반란을 일으켜도 이 사람들은 옹호한다. 세대별, 아까 그 전에 얘기했던 그 지역별로.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같은 봐봐. 이 사이비 종교에 취해 있는 놈들 같아. 이거 김건희한테 이게 다 돈으로 쿡 깨어 있는 놈들이야. 내가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잖아.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정신 못 차려요. 이게 이미 박혀갖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사이비 종교나 마약이나 이런 게 하면, 도박에 중독되고 못 고쳐요. 죽을 때까지. 고치는 척 잠깐 그럴 수는 있어. 못 고쳐요. 결국에는 딱 투표하니까 나오잖아. 이 사람들 진짜 문제야, 이거. 권력에 이용만 당하고 사는 거야, 죽을 때까지. 다행인 거는 그나마 40대, 50대에서 정말 우리 인구 분포에서는 제일 많죠. 50대가 제일 많으니까. 40대, 60대가 비슷하고. 이 분들이 요번에 좀 큰 역할을 해줬다. 정치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좀 먹고 살만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2년 반 동안 윤석열이가 나라를 망치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조급해갖고 이분들도 나온 거지. 옛날처럼 풍요로운 이런 세상이다. 또 투표도 안 한 사람들이 많을 거야. 절대로 정치에도 너무 안 된다. 노는 순간 이 버러지 같은 놈들이 나와서 이 우리나라를 또 우리나라를 큰 배를 산에다가 또 올려놓을 거다. 그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게 말로 하니까 쉬운 거지. 또라이들 아니야. 그 미친 거지 그거는 나라가. 이래서 다행인 건 내란을 일으킨 놈들의 세력이 투표를 통해 6월 3일날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가진 게 아니고 내란을 막은 사람들이 다행히 권력을 가져갔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단 시일 내에 대한민국이라는 그 항공모함이 바다에 떠있기를 조그맣게 바랍니다. 그렇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출 금리에 대해서 요즘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그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하는데 지금 연준이 관세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인플레가 날 것 같다. 관세라는 게 엄청 그 인플레가 이제 걱정되는 거죠. 고용도 안 좋아지는 추세로 방향을 틀었고, 미국이 안 내리는데 우리만 우리는 이제 제가 미리 작년서부터 작년 초, 재작년서부터 빨리 내려야 된다 했는데 계속 한국은행이 안 내렸고 늦었죠. 많이 늦어가지고 지금 이제 눈치 보다가 이제 내리는 척 하는 것 같고, 미국 10년물 뭐 국제적으로 자꾸 중국이 채권을 안 사고 그 연기금들, 나라의 연기금들, 생명보험 회사들 이런 미국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채권을 많이 빼잖아요, 미국에서. 탈달러를 많이 해줘. 중국도 뭐 어마어마한 생명보험 회사들의 자금들, 일본도 그렇고, 대만이 뭐 그래가지고 대만화 강세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뭐 환율이 막 올라가고 했는데, 기준금리하고 채권금리는 시장이니까 미국 채권금리는 10년물을 우리가 보고 우리나라는 3년물, 규모가 작으니까 그걸 보는데, 시장금리는 또 기준금리만큼 아직 조금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한 4.5에서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는 2%대 후반에서 이렇게. 저희 기준금리가 지금 여기 2.75인데 5월 달에 25포인트 인하를 해가지고 2.75. 그래서 거의 2% 가까이 나죠. 지금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국내외 시장을 감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 매수가 너무 안 좋고 시장에서 돈이 안 돌아서 이렇게 내려도, 보통 기준금리 내린다고 그랬고 시장에서 돈이 퍼지고 저기 할 때는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걸린다고 합니다. 그 시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서부터 너무 이제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의 역동성 있게 돌아가는 정세하고는 좀 경제 환경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하고.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은데 인하를 해서 지금은 내수가 살려야지 확률도 좋아지는 거죠. 국내 모든 것의 대한민국 내에 모든 게 환율로 표현이 되는 거니 1470원, 80원, 1500원까지 올라가려다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1350원, 60원, 70원 이때까지 왔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가 지금 펀더멘털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다음은 은행 대출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지금 뭐 옮겨 타는 거, 신용대출을 갈아타는 거, 전세대출 갈아타는 거, 이거는 이미 이제 시스템화가 돼 있잖아요. 이번에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래서 금리가 낮아지는 걸로 예상을 비율을 예상을 많이 해본다고 하면, 이럴 때 이제 주담대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조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정부가 좀 은행을 압박을 해가지고 은행 예대 마진으로 은행만 돈 벌지 말고 좀 국민들한테 좀 주담대 발행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혜택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경제학과 은행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굉장히 중간에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니까 정부가 썩으면 전 공무원, 전 군인, 경찰, 소방들 다 썩습니다. 윤석열 요런 놈들이 나오면 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이 칼만 안 들었지 그런 도둑질을 한 거 아니야. 썩어 빠진 윤석열 때문에 은행주를 썩어 빠진 거 아니야. 은행을 확 잡아서 골고루 우리 가정에 퍼져야죠. 그게 경제 아닙니까? 내수고. 가정에 돈이 좀 벌어야 된다. 우리 지금 갈아타기도 있고, 이번에 이제 은행별로 갈아타기. 저 인터넷 은행을 제가 뭐 카카오뱅크, 또 K뱅크, 뭐 이런 은행들을 제가 추천했잖아요. 사업비가 안 들어가니까 걔네들이 싸죠.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작년에 9월달에 7월달에 스트레스 DSR 시행하는 게 연기됐다가 9월달에 시행이 돼가지고 대출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옮겨 타는 게 보다 보면 대출 총 한도가 줄어드니까 그거 생각하고 해야 된다. 무작정 옮겨 타면 안 된다. 그거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주담대 요번 해도 7월달에 지금
3단계 스트레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규제가 나올 예정인데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 제가 보기에는 좀 9월달 작년처럼 미뤄지고 뭐 총평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세금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부동산 쪽은 많이 지금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게 부동산 주식 뭐 이런 데로 시장으로 이제 흘러 들어갈 건데 그게 내수에서 이렇게 가정으로 흘러다 들어가지는 그런 현명한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제가 유가는 제가 뭐 차트 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텍사스유나 우리는 이제 거의 두바이유인데 두바이유가 70불 선에서 있다가 80불 선에서 있다가 작년 초반까지는 연말서부터 70불 선에서 배럴당 70불 선에서 있다가 지금은 60불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또 50불대 60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5불 오늘 보니까 두바이가 여기 보니까 54불 서부 텍사스 이제 54.58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다 보니까 유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인플레 방지를 해지를 위해서 유가를 많이 떨어뜨려야 된다고 했는데 유가를 떨어뜨리다 보니까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죠. 거의 망할 수준. 그러면은 트럼프가 잘못한 거잖아요. 또 철강 관세 25%에 때렸다가 또 50%까지 때려버렸잖아. 셰일 업체들은 그 관이 있잖아요. 케이신. 그거 다 수입해서 쓰는데 미국에 있는 애들은 그러면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나요?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는 거의 70불대, 80불대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조금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거다. 또 사우디가 거의 웬 떡이냐 하고 증산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 사우디가 증산을 했을까요? 미국에 있는 셰일 업체를 죽여버리려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값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달만 해도 온수당 2,900불 이랬는데 지금 3,300 여기 있잖아요. 금값이 3,346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를까요? 세계가 뭔가가 이상하다는 얘기야지. 이러면은 이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경찰 노릇하다가 자기 우선주의로 이제 경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계에서. 그러면 이제 후진국들이나 저개발 국가들은 내란, 내통, 전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산주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안 좋다가, 또 지금 이제 공급망 개선이잖아요. 관세를 부과하고 트럼프가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장기적으로 보면 많이 오르겠죠. 환율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500원, 달러당 1,500원 가면 외환위기 올 수도 있다 막 이래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은 달러당 1357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워낙 강세가 됐죠.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킹달러 막 그랬잖아요. 달러가 세다. 이 달러 인덱스도 막 110, 108 막 이렇게 올라갔으면 지금 99, 98 이러니까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원화에 비하면 원화는 강세고 달러 약세다.